무역 분야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출입 회사, 물건 수출하고 수입하는 회사겠죠. 자, 여기가 가장 이제 기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수출입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역과 관련된 회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역 분야가 넓다라고 보죠. 자, 일반적으로 중간에 물품을 만들어주는 제조자도 있고요. 그리고 수출입에 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해주는 포더, 흔히들 저희가 포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포딩은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다 표현들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복합 운송 주선업자, 때에 따라서는 국제 물류 주선업자, 자, 이런 포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출입 통관을 담당해주는 관세사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죠. 수출입 통관, 특히 요즘에 FTA 시대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관세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세 지역이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세라는 어떤 지역이 수입 신고가 아직 덜 끝난 업체들, 이런 어떤 업체들의 물품이 놓여져 있는 것이 보세 지역인데, 그런 보세 지역을 담당하는 보세 창고, 보세 공장,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곳이 있습니다. 면세점. 이 면세점의 정확한 명칭이 보세 판매장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선박이라든지 항공회사, 스케줄 관리를 해주는 것도 무역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무역과 관련된 회사이고, 이런 공급망에 있는 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무역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어떤 물품을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거는 당연히 기술이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아무런 기술이 없이 무역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격증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필요한 자격증이 일단 관세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 이 관세사는 국가 고시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1년에 뽑는 숫자도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세사라는 자격증은요, 한 번 따면은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일반 무역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따는 것이 무역영어 아니면 국제무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자격증은 시험 범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역영어 시험을 보고 국제무역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산지 관리사라고 있습니다. 자, 이 원산지 관리사는 최근 FTA의 이런 바람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 원산지 관리사가 상당히 좋은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자격증을 획득하고 나서 이 자격과 관련된 업체에 취업하는 비중이 다른 자격증에 비하면 2배 이상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수출업체가 만들어낸 물품의 원산지, 즉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 이게 원산지 관리사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세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세사 자격증이 최근에 원산지 관리사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게 보세사 자격증입니다. 시험은 원산지 관리사보다 더 적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지만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보세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이 보세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적으로 보세 구역을 운영하려면은 보세사 한 명씩은 최소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세사라는 자격증이 인기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무역 분야, 어느 분야의 전망이 좋다 나쁘다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상당히 취업이 어렵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계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T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람의 힘보다는 기술적인 것, 그리고 기계의 힘을 많이 빌리기 때문에 다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9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역을 하지 않으면 외화를 벌어들이기 힘든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관광사업 또는 어떤 기타 기술적인 면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무역을 하지 않으면 외화를 벌어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출을 많이 해서 세계 1위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재료가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가지고 그 제품들을 가지고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는 외화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역을 해야만 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FTA를 체결했는가?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원재료가 없으니까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입을 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최종의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로 다시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FTA를 체결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FTA 체결을 통해서 수출과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FTA를 확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70%가량이 FTA 국가하고 무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최종 목표가 100%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무역은 해야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무역회사 앞으로 전망이 다른 쪽에 비하면은 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꿀팁 이야기합니다. 꿀팁 실질적으로 없죠. 제가 이 꿀팁을 이야기하더라도 이 꿀팁을 통해서 100% 무역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딱 꿀팁이 이거다.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꿀팁으로 가는 과정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역회사에 쉽게 취업하는 것이 어렵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잘 해주신다면은 무역회사에는 취업하는데 어렵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무역 실무 수업을 여러분이 충실하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요즘에 비전공자를 뽑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회사의 오너라 그러면은 무역과 관련된 전공자 이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역 실무 과목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최소한 자격증 하나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역과 관련된 자격증, 그래도 이력서에 제가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자격증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비전공자 입장에서 무역 실무 공부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이 두 가지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종로 센터에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무역 실무 수업을 듣는다라면은 쉽게 꿀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무역 실무 수업을 듣게 되면 무역 실무의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자격증과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신다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종로 센터에서 무역 실무 수업을 꼭 수강해서 취업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